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1단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화학 반응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칙들 중에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의 정의부터 이해하고 가실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질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것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라부아지에 라는 화학자에 의해 정립된 법칙이고 모든 화학 반응에서 적용되는 법칙이라 현재까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이유,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읽어볼게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재배열돼서 새로운 분자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그 원자들이 사라지거나 추가로 더해지지 않고 반응물의 원자의 수가 생성물 원자 수와 같습니다.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원자들의 배열이 바뀌어서 새로운 물질을 구성하는 것일 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원자가 더해지거나 원자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화학 변화 전후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화학 반응식 하나를 보실게요. 2H2 더하기 O2 화살표 2H2O, 즉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반응입니다. 물은 수소, 산소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새로운 물질이죠. 하지만 반응이 일어나기 전, 자, 여기에 수소 원자가 총 몇 개냐? H2가 2개니까 총 4개. 산소 원자는 총 몇 개냐? O2니까 2개였다면 이들이 재배열해서 H2O 물 분자를 2개를 생성했지만 여전히 수소는 4개고 산소는 2개로 원자의 개수는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시험관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시험관에 염화칼슘 수용액이 들어있습니다.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생성되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무언가가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게 됩니다.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성분들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하고요. 이 앙금의 정체는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이때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의 질량을 각각 측정해서 더한 값은 염화나트륨과 탄산칼슘의 질량을 합한 값과 같게 됩니다. 이 실험은 실제로 여러분이 과학실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화학 반응식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말로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실험은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이 반응해서 염화나트륨과 탄산칼슘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입니다.
자꾸 탄산칼륨 아니고 탄산칼슘입니다. 자, 이때 탄산칼슘은 앙금이죠. 앙금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화학 분자의 이름 옆에다가 괄호 열고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아래쪽 화살표 요것은 앙금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요렇게 화학 반응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때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의 질량을 합한 값, 즉 반응물의 총 질량, 이 값은 염화나트륨과 탄산칼슘의 질량을 합한 값, 즉 생성물의 총 질량과 그 값이 같게 됩니다.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자, 그런데 모든 화학 반응이 딱 질량을 측정해 봤을 때 이렇게 쉽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기체 발생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묽은 염산에다가 달걀 껍질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냐? 달걀 껍질이 조금씩 녹는다 혹은 부식된다 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서 달걀 껍질 겉부분에 이렇게 서서히 기포가 발생합니다. 기포가 발생해요. 기포는 기체 성분이 생겼다라는 소리예요.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자, 이때 묽은 염산과 달걀 껍질의 질량을 합한 다음에 기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보면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나냐? 실험 결과가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질량이 어떻게 되냐? 감소하게 됩니다. 아니, 화학 반응에서 질량은 보존된다는데 질량이 감소했다라는 소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틀렸다는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묽은 염산의 정확한 화학적인 명칭은 염화수소예요. 그리고 이 염화수소와 누가 반응했냐? 달걀 껍질을 구성하는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반응해서 저 기포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을 한번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염화수소와 탄산칼슘이 반응하면 자, 염화수소에서 요 염화이온과 탄산칼슘의 칼슘이온이 합해져서 염화칼슘이라는 성분이 생기면서 수소와 탄산이 결합해서 두 가지가 생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물이고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체를 나타내는 기호는 괄호 안에 위쪽으로 날아간다 라는 식으로 위쪽 화살표를 쳐주시면 됩니다. 요 위쪽 화살표는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기호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면 마치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상 염화수소와 탄산칼슘의 질량합, 즉 반응물의 총 질량과 틀렸습니다. 염화수소와 탄산칼슘의 질량 합과 염화칼슘 물 그리고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까지를 감안해서 요걸 합한 값, 즉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험상으로는 마치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날아간 이산화탄소 기체까지 포함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갈게요. 연소 반응입니다. 참고로 연소 반응은 화학적으로는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못이 하나 있어요. 이 못을 불에 태우면 못이 녹쓰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자, 이때 못의 무게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못을 불태운 후에 녹슨 못의 무게를 측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원래 못보다 녹슨 못의 질량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때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못을 태우면 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이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질량이 증가했죠. 그렇다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걸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연소 반응은 무엇과 결합하는 거라 그랬어요? 산소와 결합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못을 구성하는 철 성분에 산소 성분이 더해졌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화학 반응을 간단하게 식으로 옆에다가 잠깐 적어보겠습니다. 이 반응에서는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붉은색 산화철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철의 질량만 쟀다가 나중에 산화철의 질량을 재보면 마치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놓쳤다? 산소를 놓쳤다. 즉, 철과 산소의 질량을 합하면 반응물의 총 질량을 계산해보면 생성물인 산화철의 질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만큼의 질량이 증가했는지를 계산해 보면 얼만큼의 산소가 철과 결합했는지 그 질량, 산소의 질량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역시나 성립되는 사례이죠. 이렇게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항상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서 적용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례인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